남들은 다 취업했다는데 난 취업이 안 돼서 죽겠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해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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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은 이제 귀신도 때려잡잖아요. 그쵸. 근데 무서우신 게 있나요? 무속인들도 무서운 게 상문 주당살이죠. 무서워요. 초상집 잘못 갔다 와서 보살도도 주당 나서 죽는 경우도 있고, 진흙이고 잘못하고 오다가 잘못다 주당 나서 잘못된 사람은 그 상문살에 걸려서 모든 게 다. 저도 크게 한번 호닥이 혼났었어요. 상문 주당이 올해 어마어마하게 상문 주당 일을 많이 했고, 진흙이 구슬 많이 했고, 연달아서 얼마 전에 너무 많이 했다가 제가 손님도 하나도 없고 몸이 아프고 누가 보면 코로나 걸려 죽는 줄 알았어요. 저 코로나 걸렸는 줄 알았어. 근데 상문주당에 너무 많으니까 이게 그냥 뒤죽박죽 막 안 좋았어. 그래서 통대자 하나 잡아가지고 헛장놀이를 하면서 상문주당, 진흙이주당을 다 풀고 내려서 멀쩡해져서 그 다음에 또 일 두르고 굿 두르고 그랬어요. 저 죽다 살아났어요. 근데 저만이 아니라 다 그래요. 이 상문주당, 초상주당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무속인도 무서운 게 상문주당이에요. 잘못하면 죽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상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온 큰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날 밤에 갔다 와서 초상집 갔다 밥 잘 먹고 그냥 돌아가셨고, 어떤 집은 초상집을 갔다 오면서 교통사고가 나면서 그 자리에서 일가족이 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요. 또 초상집 갔다 오고 나서 차가 뒤집혀서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는 경우,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초상집 갔다 오다가 오토바이로 남의 집 자손을 쳤어요. 자기는 사고는 나고, 그래서 돈 물고 그런 경우. 제가 그거 진짜 많이 봤어요. 그것도 초상집을 잘못 갔다 오면 그게 그대로 병이 가셔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것도 초상집 잘못 갔다 오면 아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잠이 쏟아지고 등짝이 옥삭옥삭대고 속이 미실거리고 어지럽고 밥을 못 먹고 그냥 헛소리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이제 제가 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발 집에다 두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초상이 났을 경우 내 부모, 형제, 집안 있을 때 영정사진, 사망신고 진단서, 유품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 유품, 사고 났을 때 피범벅됐던 유품들 가지고 있어서 나쁜 건 아닌데 소재도 괜찮은데 돌아가신 그분이 가지를 못하고 그 집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가시기도 하지만 이런 거는 머물고 가지고 있으면 머물어서 그분이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영정사진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사무제 지내고 초상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사진을 똑같은 거 뽑아서 지니시거나, 이게 너무 상문이 너무 짙고 너무 물건을 가지고 있고 싶다, 그분의 부모나 형제나 갖고 싶다 그러면 3일 동안 목욕탕에다가 옷을 놔뒀다 소금물에다가 빨아서 옷을 의복을 입으십시오. 그러면 좀 덜 아픕니다. 근데 입은 거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 꿈자리가 사납고 꿈에 보인다, 무속인하고 꼭 전화를 해서 그분을 보내드리는 거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발을 웬만하면 신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발은 돌아다니면서 들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안 신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신고서 진단서로 꼭 필요한다면 3년까지만 지니고 태우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나쁜 기운을 기르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망자가 자꾸 보인다, 꿈에 보인다, 자꾸 안 좋은 상황이 오고 막 몸이 안 좋을 때는 무속인 선생님이 꼭 필요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꼭 오셔야 되고요. 자, 꼭 초상집을 가야 된다, 내 부모 형제라도 꼭 있어야 된다. 이때 비법수를 알려드릴게요. 뭐 소금이나 뭐 붉은 파, 통후추, 고춧가루, 된장, 뭐 닭발도 다 필요 없고요. 목숨 숫자라는 한문에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라는 글씨를 발바닥에다 쓰시고 또 왕자를 쓰시고 그렇게 가져가고, 고추씨 있죠, 씨. 고추씨, 마른 거, 고추 씨앗, 씨. 이거 하나만
끝나요. 고추 씨앗을 주머니에 넣으시고요. 자기가 입은 옷 메리아스 있죠. 거기다가 왕자를 5개를 쓰세요. 그리고 목숨 숫자를 하나만 쓰세요. 그래서 메리아스 입으세요. 그거 발바닥, 양말이 아니라 발바닥에다 왕자를 쓰고 목숨 숫자를 쓰세요. 그렇게 입고 가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그렇게 내 형제가 되든 아니든, 그리고 내 형제나 내 식구들이 됐든 목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메리아스를 태우거나 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나한테 짙은 상문살에 벗겨주고, 일반인들이 초상집 가잖아요. 발바닥에다 왕자 쓰시고 목숨자 쓰시고, 그리고 고춧가루 씨앗을 들고 가세요. 그거 나오셔서 양말은 그러고서 나와서도 꼭 초상집 갔다 오고 나올 때 꼭 양말을 버리세요. 예방법이에요. 버리고 옷끝에 땀을 버리시고, 요즘은 목욕탕을 잘못 가면 코로나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화장실 꼭 둘렀다가 침 3번 뱉고 나오세요. 이게 비방술이에요. 초상집. 내 부모가 돌아가시든 꼭 어떤 일이 생기든 이럴 때는 이 초상의 비방 비법술이 이게 큽니다. 이거를 꼭 지니시고 이렇게 하시면 상문사 퇴치 108번 초특급 비방 비법술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초상이 걸릴까요? 안 걸립니다. 네. 이렇게 꼭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민년에 9수 든 사람, 질병이 있거나 아픈 집들은 상문집을 조심하시고 초상집 갈 때 꼭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 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상문이 따라다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네네네. 주제는 상문이 들어온 사람에게 나타나는 느낌. 무속인이 봤을 때? 네. 네. 상문 드신 분들은 바로 알아요. 들어오시면서 상문 들었다. 말이 나가고. 근데 제일 무서운 게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 갑자기 손님이 오셨어. 근데 친구분들하고 같이 오셨거든, 3분이. 근데 그 한 분이 앉으셨는데, 아휴, 여기 지금 많이 아픈 사람 누구예요? 상분들 있어요. 그랬다? 네. 저예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손님이 진짜 많이 아프셔. 네. 그래서 그 손님 상문인 거야, 그게. 네. 그리고 제가 또, 아이고, 돌아가시겠어.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근데, 그래도 잘 이게 돼서 지낼 수 있으니까 열심히 마음 먹고 잘 살으세요. 라고 말은 했지만, 그 상문이 그분이더라고요. 본인 상문. 그래서 여기 많이 아프신 분 누구 있어요? 조만간 상복 입겠다 그래요. 이럴 때가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거의 상문이 거의 들은 거고 3년 이내에 들었던 상문, 들상문 이런 거는 다 압니다. 손님이 와서 앉으시면 나와요. 그럼 이게 사실 젖집에 가서 네. 상문 들었다는 소리 들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죠? 제가 생각했을 때. 그죠? 이 소리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이 상문이 저는 모르겠어요. 선생님들만 다르시겠지만 저는 누구에게 들었다, 이 상문이 누구 상문이다 이렇게 말은 안 해요. 네. 왜냐면 그건 저주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누구라고 찍어서는 하진 않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넓게 보고 그냥 우리 직계 가족이나 친척들을 포함해서 누군가가 아프신 분이 있으면 그분을 염두에 두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좀 안 좋으신 분,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분 이런 분들이 있다. 그럼 그분들이 좋은 곳으로 가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상문 들었다고 해서 뭐 누가 가족 중에 갑자기 누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일이 물론 그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 맞지만 원래 저는 이렇게 누가 딱 돌아가시겠다 이렇게 점사를 주진 않거든요. 네. 저주가 될 수 있잖아. 구업을 짓는 거잖아. 그래서 그것보다는 많이 아프신 분이 있으면 좀 더 찾아가고 잘해드리고 가실 수도 있으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지. 뭐 상문이 들었다고 해서 당장 무슨 누가 사고가 나서 확 돌아가시고 이런 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그거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 단지 무당이기 때문에 상문이 들면 손님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손님을 보는 순간 할머니가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있고 막 뭐라 그래? 소름 끼치고 막 뭐가 잘 안 보이고 검은 형태로 보일 때도 있고 손님이 네. 아니면 막 이렇게 뭐가 따라 거꾸로 뭐 걸어오시는 보시는 선생님도 있다 그러시는데 저는 그러진 않고 네. 그렇게 느껴지는 기운,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서 향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향 냄새요? 네. 그러니까 앉아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향 냄새가 막 난다든가 네. 아니면 내가 갑자기 몸이 막 아프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좀 소름 끼쳤던 거는
가셨는데 네. 여기 지금 최근에 돌아가신 분 누구예요? 최근 한 달도 안 됐다 그래요? 그랬는데 네 저희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 다시 또 막 방구치 흔들었다? 또 있다 그러셔 네. 할머니가. 그래서 그분 말고 주추상이었다는데 또 누구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큰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그 한 달 간격으로 또 그 형제 중에 한 분이 가신 거예요. 이거 줄로 가시는 분들이 또 있어. 근데 너무 좋아서 또 있겠다 그러세요. 집안에 또 누가 가시겠어. 이렇게 이게 손상 나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든 상무는 거의 다 알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3개월 이내 이렇게 극상무 들었을 때 그때는 문장이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나와요. 그리고 안 좋게 가신 분들이 있어. 만약에 자살을 하셨다든지 사고로 갑자기 비명에서 하셨다든지 네. 이렇게 할 말을 못하고 가신 분들이 있는 집안은 3년 정도 됐어도 나옵니다. 점사에 억울하고 한번께 가신 분 있다 그래요. 누구세요? 이렇게 점사가 나가요. 대부분 계셔요. 네, 이거를 빨리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겠네요. 지나간 거는 받아들이시면 되고 뭐 그분들을 위해서 진욱이라든지 이런 하늘을 보내드리는 일을 하는 것도 좋고 그것을 제가 하라고 하는 부담은 별로 아니지만 해드리는 게 좋고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 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상문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좀 잘해주고 병원도 한 번 더 가시고 검사도 좀 더 많이 받아보시고 이래야 된다는 거지.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아무도 아픈 사람이 없는데 상문이 들었다고 말할 때가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무당은 보이고 들리니까 말을 해줘야 되는 게 무당의 역할이잖아. 좋은 얘기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부적을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예방 차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초를 킨다든지 부적을 쓴다든지 해서 어떻게든 좀 작게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상문이 들었다, 뭐 무당이 갔는데 상문이 들었다고 한다. 그럼 너무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별로 없잖아. 이건 운명이잖아. 사람의 운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좀 더 잘해드리고 내가 아프다고 하면 좀 더 치료에 전념하고 좋은 생각하고. 그래서 요즘 의학이 하도 발달해서 단명인데도 단명순이가 있으신데도 사시는 분들도 있고 명을 이어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 점사를 보다가 명을 잊고 있다 그래요. 이런 말이 나가는 경우는 정말 한 번 죽고 넘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쓰러졌는데 살아났다든지 그런 분들도 있거든. 그래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문이 든 손님들 그 사람들이 선생님께 딱 다가왔을 때 선생님 그런 걸 어떻게 느끼는 걸까요? 사실은 예전에는, 요즘은 조금 덜하긴 한데 예전에는 집안에 상문이 든 사람들이 오면 뭐 초상이 났거나 상갓집을 다녀왔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상이 일어나실 분들이 찾아오시면 두통이 너무 심했어요. 그 사람이 신당에 들어오자마자 느껴지는 게 머리가 너무 깨짓듯이 아파서 이거 2, 3년 전에 누가 돌아가셨냐, 거의 그게 백발백중이었고 얼굴이 창백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창백하게 보여서 진짜 엄청 놀란 사람의 얼굴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창백하게 보일 때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깃발로도 이제 점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상문 깃발이 뽑힙니다. 그런 분들은 신기하게도. 오방기 뽑으실 때 이제 네. 그러면 우리 집안에 상문이 들었다는 걸 가정하에 네. 어디까지가 저한테 영향을 미치나요? 여태까지 제가 손님 본 걸로 보면 부모님 형제지간 존존, 아니면은 자식의 영향도가 보이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당연히 외가친가 쪽에서 느껴지고, 부모님의 형제지간, 그러니까 삼촌, 그쵸? 또는 이제 외삼촌, 그리고 이모 등등의 부모님 라인까지는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뭐 위에 더 나아가서 뭐 오촌, 뭐 팔촌, 이제 그거는 사실은 아닌 것 같고, 직계 가족까지는 이제 다 이렇게 느껴지는 편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가장 친한 친구가 안 좋은 사고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면 그런 것들도 이제 연가가 조금 이제 작용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보통 손님들한테 상문을 얘기하시면 손님들은
이러시잖아요. 근데 거진 손님들이 혹시 상담하셨습니까? 집안에 2, 3년 전에 이런 분이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안 좋게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있는 분들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고고 반응은 거의 없으시고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한 10월 달쯤에 상복 입을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는 언지를 제가 드리기도 해요. 그럴 분들은. 근데 이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막 짜고 뭐 하지는 되고 한다고 해서는 되진 않습니다. 어떻게 이게 보면 네, 정해져 있는 거기 사주자의 때문에. 영향도 있는 거고. 네, 본인의 이제 어떤 운명적인 거죠.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은 당연히 죽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제 진짜 신의 영역이고,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그렇게 태어나고 죽는 날짜까지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은 상복 입을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는 언지는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뭐 안타까운 거지만은 그래도 뭐 느껴지는 거니까 우리가 또 말해야지 뭐. 근데 그 상문에 들어오는 시기까지도 이제 월까지도 알 수 있다고 했었는데, 네. 막 진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선생님? 막을 수 있는 방법. 근데 이게 돌아가실 분이 아닌데 그런 것들이 끼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런 것들 일단은 상문을 없애는 쪽으로 비방을 하는 게 좋긴 하겠죠. 근데 돌아가실 분이 있고 진짜 아프신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상문이 붙어 있다고 뗀다고 해서 그거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상문이 집안에서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갔다 와서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 두 개가 차이점 뚜렷하게 알 수 있나요? 뚜렷하게 일단 같은 상문인데 일단 집안에서 나는 상문은 일단은 뭐 가족분들이 아프셔서 아니면 이제 나이가 연로하셔서 이제 돌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정해져 있다라고 보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상갓집을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누구나 가는데 근데 그 해에 하필 내가 상문이 잘 드는 해가 또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내가 상문이 든다고 해서 꼭 누가 죽거나 몸이 아파지거나 그러기보다는 하던 일이 막힐 수도 있거든요, 상문이. 그래서 상문이 조금 무섭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살이 있지만은 상문살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잘 드는 시기에는 상문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 이렇게 가급적이면 좀 피하는 게 좋고, 되도록 피하고, 그래도 부덕에 가야 된다 그러면 그래도 가까이 계신 선생님들한테 간단한 비방이라도 받고 가시거나, 앞서 다른 영상에도 말했지만은 뭐 소금, 굵은팥 이런 것들 다 맞죠? 그런 것도 다 너무 잘하니까 또. 금 마무리되는데 간단한 비방을 하고 가야 된다. 네. 선생님들은 이제 상문이 드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또는 상문이 들 것이다라고 미리 예측을 해주신 분들도 있고. 그쵸. 근데 일반인들이 내가 상문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는 집안이 평온하다가 갑자기 엎어져요. 그러니까 잘 살던 집안이 뭔가 부도가 나고 사기를 당해서 엎어지거나 주저앉는다든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괜찮았던 몸이 좀 시름시름 앓기 시작을 해요. 다른 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 잘 풀어나가면 괜찮겠지 라고 하는데, 상문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한 거는 몸으로 좀 많이 치고 갈 수 있거든요. 건강 그리고 목숨 이런 거에 좀 많이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상문이 들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좀 꼭 풀고 가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잘 되지를 않고 뭔가 막히는 기분이 들고 누군가가 가로막는 기분이 들고 제자리걸음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좀 인달이다 그러잖아요. 상문이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일어나고, 그러니까 3년 안에 또 다른 상문이 들어요. 그거를 인달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거를 좀 기본적으로 상문 들었다, 내가 상문 들었네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제가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빨리 내가 마음이 맞는 무당집 선생님한테 가서 상문을 푸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장례식장 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비방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좀 잘 알고 가시되, 입간 하간을 꼭 봐야 되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웬만하면 안 보는 거를 말씀을 드려요. 보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제일 큰 이유가 입간 하간 보는 거예요. 직계 가족 아닌 이상. 맞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입간 하간의 상문이 제일 잘 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보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 상문과 별개로 네. 이제 입하관을 보면 안 되는 사람들도 정해져 있을까요? 입간 하간이라고 하기보다는 장례식장을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보통은. 근데 그 부분은 내가 좀 잘 타거나 예민하거나 아니면 뭐 신가물이 높거나 이러신 분들, 그리고 또 장례장에 너무 왔다 갔다 많이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안 가는 걸 추천해 드려요. 정말 직계 가족이고 내가 필요치 않게 정말 가야 되는 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럼 지금 이미 손님이 이 영상을 뒤늦게 보고 네. 아, 내가 지금 상문 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네, 거거든요. 네. 그분들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세하게 이제 직접 오시면은 제가 또 봐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상문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원인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본적으로 상문뿐만 든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냥 가볍게 좀 날 잡아서 풀고 가시면 되는데,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막 윗대 조상들이 얽히고 설키고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해야 될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그런 느낌이 든다 싶다면은 자세하게 상담을 나누는 게 좋아요. 그러면 비방법 같은 것도 있잖아요, 선생님. 네. 뭐가 있을까요? 뭐 고춧가루, 굵은 소금 이렇게 한 움큼씩 봉지에다가 담아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장례장 갔다 와서 나올 때 뒤 돌아보지 말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아는 상식이 편의점이라든지 음식점,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그런 쪽을 한 2번은 갔다 온 다음에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집에 들어가고 나서 끝이 아니라 집 문 앞에서 내가 좀 찝찝하다 하는 기분이 들면 여분으로 굵은 소금 하나 한 움큼을 좀 챙겨 놓으셨다가 따로 동서사방으로 이렇게 몸에다가 이렇게 뿌리신 다음에, 그러고 집 들어가서 그때 장례장 들어가서 입었던 옷들 있죠, 다 바로 빠시고 깨끗하게 좀 샤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